원장님,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병원 환자들로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데 막상 월말에 정산서를 보면 왜 생각보다 남는 게 없지? 하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그냥 바쁘기만 한 병원이 아니라 진짜 수익이 나는 병원으로 성장시키는 미래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원장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말이죠. 환자는 계속 오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일하는데 정작 중요한 수익성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 이게 바로 바쁨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병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감으로 이 정도면 잘 되고 있어 라고 느끼는 것과 데이터로 정확히 이 부분이 강하고 이 부분이 약해 라고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병원의 진짜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엑스레이나 CT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잖아요. 병원 경영도 똑같습니다. 막연한 느낌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정확한 데이터라는 진단 도구를 통해 우리 병원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병원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려면 딱 이 네 가지 기둥을 봐야 합니다. 첫째, 당연히 돈을 잘 벌고 있는가 하는 재무 건전성. 둘째,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 운영 효율성. 셋째, 어떤 경로로 온 신규 환자가 우리 병원에 더 큰 가치를 주는가 하는 신환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온 환자가 얼마나 우리를 다시 찾는가 하는 환자 충성도. 이 네 가지를 숫자로 파악해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허무 지표와 핵심 지표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겉으로 보이는 체온이랑 진짜 혈액 검사 결과의 차이 같은 거예요. 인스타그램 좋아요가 많으면 기분은 좋죠. 하지만 그게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온 환자 한 명이 인스타 환자보다 평균 3배 더 높은 진료비를 쓴다는 핵심 지표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케팅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핵심 성과 지표, KPI입니다. KPI, 이 단어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병원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압, 맥박, 호흡수처럼요. 이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파레토 법칙, 이른바 80대 20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병원에서 하는 모든 진료가 똑같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깊게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전체 이익의 80%를 만들어내는 건 상위 20%의 소수 진료 항목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아서 집중하는 것, 그게 전략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데이터는 또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문제점들 말이죠.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치과 보험 청구가 약국 청구보다 거절되는 비율이 무려 2.28배나 높대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도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 수익이 줄줄 새고 있는 거죠. 자,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처방을 내려야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 AI를 우리 병원의 똑똑한 전략 파트너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데이터 진단서를 딱 보더니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성장 처방전을 써주는 아주 유능한 컨설턴트가 될 수 있습니다. AI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있네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알려준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진단을 넘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처방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아주 흔한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병원에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같이 하실 텐데요. 똑같이 월 100만 원씩 쓰고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 데이터를 따보니까 블로그로 온 환자들이 인스타로 온 환자들보다 훨씬 더 가치 높은 진료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럴 때 AI는 어떤 처방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AI를 잘 쓴다는 건 이렇게 똑똑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마케팅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당신은 ROI 최적화 전문가야. 이 데이터를 보고 예산 문제점을 지적하고 블로그 성과를 극대화할 컨텐츠 전략을 짜줘. 라고 명확하게 역할을 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럼 AI가 뭘 줄까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케팅 예산을 블로그의 70%, 인스타그램의 30%로 재분배하세요. 그리고 블로그에는 임플란트나 교정처럼 고가치 진료의 성공 사례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리세요. 와 같이 당장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상황을 볼까요? 이건 정말 병원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 하나죠. 실장님이 열심히 상담했는데도 2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 치료 계획에 대한 동의율이 40%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에요. 마치 숙련된 심리 상담사나 컨설턴트처럼 역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점이죠. 환자들이 왜 망설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해결할 구체적인 상담 프로세스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AI는 이렇게 체계적인 상담 프로세스를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신뢰 형성을 넘어서 이 치료가 환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최종적으로 확정까지 이끌어내는 거죠. 심지어는 각 단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효과적인지 그 대화 스크립트까지 짜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골치 아파하시는 문제일 텐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유독 특정 보험사, 예를 들어 A 보험사의 근관치료 청구만 서류 미비라는 이유로 30%나 삭감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명백한 수익 누수잖아요. 이런 반복적이고 규정이 얽혀있는 문제야말로 AI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AI에게 보험 규정 전문가 역할을 주고 우리 병원 프로세스의 약점을 추론하게 한 다음 아예 95% 이상 성공할 수 있는 완벽한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AI는 그냥 잘해보세요가 아니라 차팅할 때 꼭 넣어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제출 전에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단계, 그리고 모든 관련 직원을 위한 간단한 교육 계획까지 완벽한 시스템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처방전만 잘 따르면 고질적인 보험 삭감 문제를 해결하고 새는 돈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진단도 했고 처방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아무리 좋은 약도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이 전략들을 어떻게 우리 병원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문화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라톤처럼 이 로드맵처럼 계단을 오르듯이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1-3개월 동안은 가장 중요한 재무지표 2-3개에만 집중하면서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다 익숙해지면 AI의 제안을 받아 마케팅 예산을 바꾸는 것 같은 첫 최적화를 시도해보는 거죠. 이렇게 1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데이터 분석이 우리 병원의 자연스러운 업무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기반 경영은요, 멋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원장님 혼자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데스크 직원부터 진료실 스텝까지 우리 팀 모두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매일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 그 통찰력을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데이터 경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 데이터 안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성장의 기회들이 마치 보물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자는 기회를 깨워서 우리 병원의 빛나는 미래 성장 전략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보물 지도를 찾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